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오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도 하락할 때도 여전히 급등세를 뿜어내는 급등의 종목들이 있죠. 이런 급등의 종목들 상승의 이유를 알아보고 더 나은 투자 전략을 짜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실 오사무엘 파트너님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도 모처럼 좀 빨간불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문가님이 이야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3일 연속 들어오면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봐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네. 오늘장 시장 어땠을까요? 네, 오늘 시장의 흐름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미 증시의 그 상승의 흐름을 그대로 받는 커플링 효과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겠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미 증시나 우리 증시가 과도하게 하락한 것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악재가 선반영되고 있었습니다. 물가 지수뿐만 아니라 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였죠. 다음에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경기 침체에 대한 거였는데 지난 금요일날 미국에서 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났다 하는 것은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겠다는 그런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로 10.7% 오르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과도한 우려감이 희석되는 그런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증시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기술적 반등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바닥을 잡고 이제 상승 흐름으로 전개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는 중요 맥점 자리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을 좀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을 보자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자, 기술적 맥점이 무엇이는지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특히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의 차트에서 중요한 것이 200주선이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120주선을 그냥 붕괴시켰던 흐름과는 좀 다를 것이다라고 안내를 드린 것은 120주선과 200주선은 확연하게 다르죠. 120주선은 6개월의 주가 평균이라고 한다 그러면 200주선은 1년 주가 지수의 평균이기 때문에 지지 가능성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0주선을 지지하고 반등이 크게 나오는 이런 흐름이죠. 단기 바닥은 잡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200주선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고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위쪽으로 보이는 저항대가 있죠. 120주선과 5주선, 이 두 개의 이평선, 주봉에서 바라보는 이 두 개의 이평선 주의가 필요한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증시는 중요한 맥점이 어디냐면 우리 좀 다르죠. 200주선보다는 우리는 240주선을 본다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240주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로는 240주선에서 좀 약간 이격이 좀 벌어진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러나 지난주에 아래 꼬리를 달면서 긍정 시그널을 보냈죠. 긍정 시그널을 보내면서 우리 증시가 이제 240주선을 회복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자, 우리 증시에서 주봉에서 확인해야 될 것은 이제 갭 상승과 갭 하락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갭 상승이 나왔던 2,431포인트는 메울 가능성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서 지난주에 이제 2,431포인트를 메워버렸죠. 지지난주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갭 하락이 나온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갭 하락이 나온 자리가 2,583포인트입니다. 2583자리. 지금보다 이제 180포인트 위에 있는 자리입니다. 이 갭 하락도 저는 메운다라는 전망입니다. 갭 상승도 언젠가는 메운다는 전제하에 상승을 하는 것이고 주봉에서 갭 하락도 상승하면서 메운다는 전제하에 하락을 한다라는 것이 제 관점입니다. 그래서 2,583포인트는 메울 가능성을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240주선을 회복하면서 2,583의 그 갭자리를 메우러 가는 그런 흐름으로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셔도 무방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중요한 것은 이제 수급 상황인데 수급 상황에서 이제 외국인의 선물 3일 연속 이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코스피 매수가 동반되었으면 좋을 뻔했으나 기관의 흐름은 오늘은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선물 매수를 좀 주목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1,200원 매수입니다. 오후 전까지 추가적인 매수가 나오는지
가지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이제 원달러 환율이죠. 원달러 환율의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일봉상에서 갭상승이 나왔고 이 자리가 역시 주봉에서도 갭이 발생한 자리입니다. 주봉에서도 갭상승이 나온 자리가 있어서 여기는 하락하면서 매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자리가 1,268원입니다. 1,300원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1,300원 돌파하자마자 이제 하락을 하고 있고 주봉에서 발생한 이 갭자리를 매울 가능성이 높다는 것. 다만 제가 월봉에서 말씀드리는데 월봉에서는 고점 두 개를 연결한 이 추세 연결 상단 이 세 개의 삼봉을 만드는 자리까지는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봉 갭자리는 메운다 하더라도 이 월봉에서 보이는 이 추세 상단까지는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자리가 1,330원부터 1,350원. 그러므로 환율의 입장에서는 하락을 했다가 상승 가능성이 있고 지수 차원에서는 또 상승했다가 하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유념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장 오전장 시황과 더불어서 차트 분석 꼼꼼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오늘장 미국과 커플링인 우리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2,538포인트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습니다. 더 많은 힌트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을 원하신다면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문자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오사무엘이라고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방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코너 또 종목에 대한 상담 실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전화나 문자 상담 원하시면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전화번호는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상담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저희 방송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대1 투자 수신 행위나 유사 상담 등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이 종목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 급등의 종목 5가지 종목을 파헤쳐 볼 시간인데요. 먼저 5위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5위 종목 MH 에탄올입니다. MH 에탄올 하면 이제 주정 관련 기업으로서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현재 12.39%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8,890원 지나가고 있고요. 장 중에는 더 많이 올랐네요. 10,000원을 뛰어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MH 에탄올 장 초반부터 급등세 보여줬고요. 고점은 9시 초반께 나왔습니다. 현재도 12%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에탄올 관련 기업. 에탄올 가격이 또 상승한다라는 소식들이 있었는데 이 소식 때문에 올랐던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 농산물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했잖아요. 네. 그것이 영향을 크게 미쳤던 것이 사료와 음식물 쪽이었거든요. 네. 옥수수 가격도 많이 올랐죠. 옥수수 가격이 오르면 에탄올도 오르게 됩니다. 에탄올 가격 급등에 이제 수혜를 받았는데 MH 에탄올은 에탄올뿐만 아니라 여름 수혜주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름 수혜주예요? 예, 탄산가스도 이제 같이 오르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드라이 아이스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은 전체적으로 주정 관련주, 주류 네. 관련주의 이제 상승과 더불어서 그런 급등이 나왔는데 앞으로 기대할 것은 또 폭염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엄청 뜨겁다고 뉴스들이 많았었는데 이 폭염에 대비해서 좀 폭염 관련주로 눈여겨보면 좋을 종목인 것 예, 같습니다. 특히나 드라이 아이스 수혜 그걸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MH 에탄올은 저평가 종목이라 할 수 있어요.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시가총액이 1,000억도 안 되는 그런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입니다. 에탄올 관련 종목이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MH 에탄올, 창해 에탄올, 또 한국 알콜, 그리고 주류 관련해서 보혜 양조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근데 MH 에탄올이 다른 종목보다 상승률이 큰 것은
미래에 대한 이제 기대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이 에탄올뿐만 아니라 드라이아이스도 개발을 했기 때문에 드라이아이스 수혜주, 폭염의 수혜주가 될 것이라는 것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를 차트로 보겠는데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장중에는 무려 28.95% 거의 상한가에 육박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 현재는 12% 선에 이제 머무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바닥에서부터 거래량이 크게 급증을 했죠.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28%까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시청자들께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장이 상승을 할 때 이제 기술적 반등이든 또 장이 또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가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가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상승을 할 때 상승의 제한점이 있다는 것. 제한되는 자리에서는 내 주식이 손해라도 좀 매도에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올 거예요. 또 원자재든 농산물 가격이든 가격 관련 수혜주든 또는 자동차이든 또는 메타버스 자율주행 계속해서 테마가 돌면서 주가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완만한 상승을 가져올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항대에 도달하면 저항대에서 밀리는 흐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평선에서 중요한 포인트 맥점은 일봉상에서는 61선, 121선, 241선 그래서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상단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MH 에탄올이 오늘 급등하면서 부딪혔던 저항 라인이 바로 120일 자리였습니다. 121선 자리에서 윗골이 달고 밀린다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아래에 121선 있으면 그 121선 자리가 매도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21선 자리가 일목균형표 구름층 위에 있으면 일목균형표 구름층 상단이 매도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노란톡방 커뮤니티에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이 좀 궁금하다 그러시면 노란톡방 커뮤니티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그 매도 포인트를 어떻게 잡는지를 계속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기 급등했을 때 바로 구름층 상단 아래에 121선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매도 포인트로 잡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놓쳤다고 그런다면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또 홀딩 하셔야겠죠. 왜냐하면 저항대 부딪히고 밀렸다가 이제 횡보를 하면서 다음 저항 라인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저평가로 말씀드린 것은 작년도에 영업이익 230억 나왔고 1분기에 영업이익 33억 나왔습니다. 올해 영업이익도 100억이 넘을 것으로 전망하는데 시가총액이 650억밖에 안 되는 저평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평가 종목이기 때문에 또 궁극적으로 길게 좀 보유를 한다 그러면 이 종목은 11,000원 이상도 갈 수 있는 기대치는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120선 저항에 부딪혔다는 것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121성 저항에 부딪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MH 에탄올은요, 이 주정과 주류 관련 기업이기도 하지만 또 폭염 관련주로서 또 뜻밖의 호재를 만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더 자세한 전략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5위 종목 살펴봤고요. 4위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4위 KG 모빌리언스입니다. 네, KG 모빌리언스 하면 KG그룹의 이 계열사로서 휴대폰 결제 서비스 업체이기도 한데요. 가상화폐 관련주, 전자결제 관련주로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 17%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장중에는 8,420원에 고점을 찍어내기도 했던 KG 모빌리언스. 쌍용차 인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이 결정을 앞두고 급등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 KG그룹이 이제 쌍용차 인수에 뛰어들었죠. 네. 최종적으로 낙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KG그룹과 관련해서 돌아가면서 좀 상승이 나오는 거거든요. KG그룹에서는 KG 모빌리언스, 네. 그리고 KG 스틸, 또 KG ETS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네. 지난주는 KG ETS가 먼저 상승을 했어요. KG ETS가 상승을 하고 또 오늘은 KG 모빌리언스가 급등하는 그런 흐름인데 자, KG그룹이 쌍용차 인수를 한다 그러면 KG그룹 전체적으로 함께 인수에 자금을 보태는 또는 협력사들의 자금과 함께해서 쌍용차를 인수하는 그런 과정이 수반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KG 모빌리언스는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로 현금이 좀 많이 있죠.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KG그룹 차원에서 쌍용차 인수할 때에 그런 자금을 대는 창구로서도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KG 모빌리언스 오늘 순간적으로 이제 급등이 어디까지 나왔냐면 21%까지 나왔죠. 현재는 16.5%에 머무르고 있습니다만 KG 모빌리언스가 굉장히 저평가된 회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회사의 실적을 좀 보도록 할게요. 실적을 보시면
해마다 2천억, 3천억 매출액 대비로 해서 430억 정도의 그런 작년도에 그런 영업이익 정도 470억 나왔네요. 그리고 올해 추정은 430억, 내년에는 500억 계속 늘어나죠. 영업이익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영업이익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 포인트거든요. 사업이 잘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죠. 그리고 매출액 대비로 했을 때의 영업이익률이 10%가 넘죠. 그 내년에는 15%입니다. 영업이익률이 15%를 넘는 그러한 굉장히 저평가된 기업이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회사의 적정 주가가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영업이익이 400억, 500억 되는 회사인데요. 근데 시가총액이 3,1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저평가돼 있죠. 영업이익 400억 정도가 된다 그러면 시가총액은 5천억 이상 가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너무나 저평가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쌍용차 인수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KG그룹으로 쌍용차 인수가 낙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급등이 나오겠네요.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이제 재료가 노출됐죠. 네, 재료가 노출되고 완전하게 이제 재료가 노출돼서 끝나는 그런 인수의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만 인수가 결정이 되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주가는 무엇을 먹고 자라는 나무와 같죠? 기대감을 먹고 맞습니다. 자란다고 하셨죠. 기대감을 먹고 자라는 나무가 같죠. 기대감이 있을 때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기술적으로 봤을 때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위쪽으로 지금 60과 120일선 있는데 일목균열표 구름층 상단 아래에 이평선이 자리 잡고 있죠. 240, 120, 60 이렇게 차례차례 있습니다. 그래서 KG 모빌리언스는 이 기대감이 있을 때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쌍용차 인수 결정이 나든 또 인수가 안 됐든 그런 결론이 나게 되면 주가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을 연결한 추세 상단까지 아직 오진 않았죠. 거기에 부딪히는 자리가 61선입니다. 61선 저항까지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건 오늘 기준선 저항에 부딪히고 밀리는 흐름입니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61선과 120선 자리, 그 자리는 좀 강력한 저항이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바로 제가 그려드린 이 추세 상단, 그리고 61선 이 부분을 조심하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4위 종목은 KG 모빌리언스인데요. 쌍용차 인수 결정을 앞두고 오늘자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하고요. 또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다고 하시니까 더 자세한 매도 전략, 매수 전략 원하신다면 노란독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3위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3위 종목 국제약품입니다. 네, 오늘 국제약품, 제약바이오주 관련주로 오늘 이슈가 있었습니다. 삼일제약과 더불어서 이 국내 최초로 레바미피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안구 건조증 치료제를 또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 속에서 국제약품 오늘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0% 현재 상승 흐름이고요. 5,320원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장 초반에 더 급등을 하면서 5,730원까지 고점을 찍었네요. 네, 또 삼일제약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25%까지 급등을 하는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 두 종목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할 종목일까요? 네, 국제약품은 이제 이름에 약이 들어갔죠. 네. 약을 제조하는 그런 회사인데 국제약품의 경우는 좀 재무 구조가 탄탄한 제약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약품이 오늘 이제 급등한 것은 레바미피트라는 성분으로 안구건조증 치료제,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는 그런 뉴스로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우리 국제약품에서 관련돼서 우리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안구건조증 치료제도뿐만 아니라 치매 치료제, 이 부분도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구건조증 치료제 때문에 급등을 했지만 혹시라도 횡보를 한다 그러면 횡보 이후에 다음에 노출될 재료는 또 치매 치료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의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9.9% 그러니까 상한가까지 갔다가 이제 밀린 흐름이죠. 밀린 흐름인데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대부분의 모습들이 이제 이런 패턴이 나올 것이라고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바닥을 이제 어느 정도 확인하고 이제 단기 상승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저항대 부딪히고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평선이 일목균열표 구름층 상단 아래, 특히 61선과 121선, 241선 이런 이평선들, 중기 이평선이 구름층의 아래에 있을 때는 그 이평선이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고, 궁극적으로 주가가 일목균열표 구름층 상단까지는 갈 수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해서 상승으로의 전개가 더디다 하더라도 그러나 완만한 상승 후에 부딪힐 수 있는 자료가
자, 자리가 다 이런 자리, 제가 지금 박스로 표시한 이런 자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종목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 다 대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목균형표라는 보조지표를 설정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어디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를 미리 체크를 하셔서 그 저항대에서는 어느 정도 좀 매도 대응을 하신 게 어떨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전량 매도를 못 하신다 그러면 50%라도 정리하는 그러한 그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제화품도 오늘 그런 급등의 소스가 있었지만 상한가를 갔다가 밀리지 않습니까? 밀리면 어느 정도 횡보 후에 N자인 패턴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대부분 종목들은 바로 제가 표시한 이런 자리에서 다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화품도 궁극적으로 향해 가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보유한 종목도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3위 종목은 국제약품이었는데요. 오늘자 안구건조제 이 치료제가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 속에서 급등세 나왔습니다. 재료 소멸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좀 눌림목에서 다시금 매수하기를 권유해 주셨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남겨주셨네요. 네, 이렇게 3위 종목 살펴봤고요. 2위 종목도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메타랩스입니다. 네, 메타랩스 하면 여성 캐주얼과 의류 또 자파 전문 기업으로서 오늘자 또 300억 원의 유상증자 소식이 있었습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주에 네.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조금 까먹었어요. 네. 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길 바라고요. 현재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관련해서 호재인 거죠. 제3자 그렇죠. 배정이 호재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네. 그럼 뭐가 호재가 아니라고 하셨죠? 주주 유상증자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네. 주주에게 부담을 주는 주주배정 유상증자. 네. 그것은 주주들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겁니다. 이미 주식을 산 가운데에서 물려 있는데 거기다가 유상증자까지 하게 되면 자금을 구해와서 또 주식 유증에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주주 배정 유상증자, 좀 주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고 3자 배정 유상증자는 제3자 법인이든지 또는 관계사에서 자금을 수혈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시가총액이 695억밖에 안 되죠. 네. 근데 무려 300억이에요. 엄청난 한정이네요, 금액입니다. 거의. 네. 지난주에 컬러레이를 얘기했죠. 네. 컬러레이도 3자 배정 유상증자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 그리고 오늘 또 상승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처럼 메타랩스도 300억이나 유상증자라면 굉장히 큰데 그게 3자 배정이에요. 관계사에서 들어오는 3자 배정이고 네. 이 3자 배정이 이제 어떤 관계사를 또 매입을 한다, 산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매수하는 측면인데 아직 타 법인이 어떤 법인인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7월 4일자에 이 300억이 들어오는지를 유심히 봐야 되겠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 주에 이 300억이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질지가 구체화될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구체화될 때는 또 역시나 제로 노출이기 때문에 그때는 또 주가가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점상한가예요. 시초가부터 빠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더 큰 상승을 가져다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앞으로 이제 저항대를 체크하면서 대응해야 되니까요. 메타랩스의 저항대를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점상한가죠. 상한가를 기록하고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로 보는 자리가 이제 241선 자리인데 이렇게 강한 상한가를 시현하게 되면 241선 강하게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위로 보이는 일봉상에서 보이는 일목균형표의 구름선 상단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요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300억이라는 자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죠. 시가총액이 1조가 되는 회사가 300억 유상증자라면은 그렇게 자극을 주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시총이 9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600억인가요? 네, 690억밖에 안 되는 이런 회사에 300억이니까 엄청난 호재입니다. 엄청난 호재와 3자 배정이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241선 강하게 돌파하겠죠. 그럼 위쪽으로 보이는 이 매물대가 보일 겁니다. 매물대 차트에서도 매물대가 보이고 그리고 구름총 평평한 자리, 이런 자리가 제가 매물대라고 말씀드렸죠. 앞서 거래가 많이 일어났던 그런 자리들을 앞으로 끄집어내온 이 선행 스팬, 이 자리가 제가 매물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자리가
궁극적으로 매도로 대응할 그런 매물대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1,100원이 넘는 자리니까요. 메탈랩스 보유자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240일선 돌파해서 매물대 자리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주봉에서 보게 되면 확실한 또 저항대가 나오죠. 어떤 자리입니까? 역시 구름층 자리, 가로막는 이 자리를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다 불러드리는 그런 자리를 기억하실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주봉의 일목균형표를 설정하시고 구름층이 어떤 자리인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거기서 매도 대응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2위 종목은 메탈랩스였습니다. 690억 원 하는 시가총액의 회사인데요. 300억 원의 유상증자 소식은 굉장한 호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자 점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인데요. 내일도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매도 라인 1,1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2위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의 1위 종목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오늘의 1위 코리아 FT입니다. 네, 코리아 FT 친환경 자동차 핵심 부품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오늘자 상승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28.16% 역시나 급등세 나타나고 있고요. 장중에 상한가 한번 도달하기도 했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보인 것이 아니라 한 9시 반 넘어가면서 10시쯤에 상한가를 좀 기록한 모습이었고요. 장 초반에 이슈가 나왔을까요? 28.18% 현재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코리아 FT. 오늘의 이슈가 뭡니까? 이건 잠재된 이슈가 오늘 부각된 겁니다. 네. 이미 코리아 FT는 친환경차 부품과 관련해서도 이미 부각이 됐었어요. 네. 카본 캐니스터를 만드는 회사인데 증발된 가스를 가지고 엔진을 돌리는, 구동하는 그런 거니까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자동차 부품 관련주가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 코리아 FT를 비롯해서 자동차 부품주들의 순환을 통한 그런 급등이 자주 펼쳐지기를 제가 기대를 하는데요. 차트의 흐름 보겠습니다. 네. 코리아 FT 오늘 상한가 터치 후에 좀 밀리는 흐름입니다만 지금 보시면은 저항대가 다 밀집되어 있죠. 저항대가 밀집되면서 매물대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차트의 흐름은 제가 표시하는 구름선 상단까지 도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오늘 장 후반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윗골이 달지 않고 오늘 이런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하든지 이 차트의 흐름을 보게 되면 구름선 상단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코리아 FT를 비롯해서 전기차 부품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현대차의 저평가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죠. 테슬라에 비해서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테슬라보다 더 차량들이 잘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영업이익도 좋고. 그렇다고 한다면 현대차에 납품하는 여러 자동차 부품 회사들도 순환하면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점이 아닌가. 코리아 FT가 먼저 치고 나가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저항대, 제가 그려드린 이 저항대 체크하시고요. 다른 자동차 부품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렇게 구름층 상단까지 도달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좀 정리하는 그런 습관을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코리아 FT가 오늘의 1위 종목이었는데요. 저평가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자동차 부품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덧붙여 주셨습니다. 요즘 현대차가 테슬라보다 더 좋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또 역시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코리아 FT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탑픽 5위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종목 상담 해드리는 종목 상담 코너입니다. 전화나 문자로 상담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전화 상담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023153번에 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상담은 샵 0082번 눌러주셔서 고민이 되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상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혹시 고민이 되는 종목명이 어떻게 될까요? 네, 세오글로벌하고요. 네, 네, 20% 하고요. 네,
2,150원이요. 네, 2,150원에 새우 글로벌 비중 20% 담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새우 글로벌 현재 1,540원 흐름 지나가고 있는데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네. 네,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새우글로벌 매수하셨는데요. 네. 2,150원에 사셨잖아요. 예, 예. 다행히 그렇게 높은 가격에 사지 않으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것은 새우글로벌을 이익을 실현하신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혹시 네. 비중을 좀 더 실을 의향은 있으신가요? 아, 그런데도 그 때문에 지금 전화를 드렸거든요. 예, 언제가 비중을 언제 더 실어야 될지 그게 고민이시잖아요. 네. 자, 새우글로벌 제가 지금 기술적으로 좀 봐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이 종목이 플라스틱 관련주인 건 아시죠? 아, 그거는 잘 몰라요. 네. 그냥 텔레비에서 좋다 그러길래 아, 샀거든요. 그러셨구나. 중요한 것은 네. 우리가 종목을 살 때 네. 어떤 종목인지 기업인지는 알고 사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래야만 이 기업에 대한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을 갖고 가야 될지 아니면 손해라도 네. 팔아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새우글로벌은 이제 플라스틱 관련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관련주인데 이제 플라스틱 네. 관련주의 수혜는 뭐냐면 국제적으로 나프타 가격이 오른다는 겁니다. 나프타 가격이 네. 오르면 플라스틱 가격도 오르면서 이미 사둔 플라스틱의 수혜, 정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 네. 때문에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자, 새우글로벌은 이제 바닥을 잡고 이제 돌리는 흐름이거든요. 지금 주가 네. 지수에 대해서도 제가 반등의 흐름에 대해서 안내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네. 양 지수에 대해서도 반등의 흐름을 지난주부터 좀 잡아드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새우글로벌도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아, 어디까지 네. 상승 가능성이 있냐면 제가 이제 차트를 봤을 때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셨던 2,100원, 2,150원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아. 본전만 치고 본전만 실현하고 빠져나오기는 아쉽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현재 1,500원부터 1,550원에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네. 그렇게 하고 이제 2,000원 부근이 오면 이제 슬슬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자, 1,000원대에서 2,000원으로 향해 간다? 그럼 앞자리수가 바뀌죠. 1,550원에서 이제 1,900원 올라가고 1,990원, 2,000원 이렇게 네. 올라갈 때 2,000원 네. 부근이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150원 매수가만 생각하지 마시고 1,500원부터 1,550원에 추가 매수를 좀 하세요. 추가 네. 매수를 하셔서 가급적 평균 단가를 1,800원 정도로 낮추십시오. 낮추시고 아, 매도는 네. 2,000원 오기 전에 1,950원부터 1,990원 사이에서 매도하시는 방향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전체적으로 다 매도를 해요? 그렇죠. 1,950원부터 1,990원 사이에서 전량 다 매도하시고 이제 좀 잠깐 당분간 또 쉬세요. 아, 네네네. 예, 아유, 2,000원 부근이 감사합니다. 오면 주가가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걸 저는 이제 아, 자릿수 예. 저항이라고 하는데 자리가 네. 바뀌면은 좀 밀리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걸 예. 참고하시고요.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새우 글로벌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1,500원에서 1,550원 사이에 추가 매수를 권유해 주셨는데요. 매도가는 2,000원 안팎으로 좀 매도를 권유해 주셨습니다. 더 정확한 매도 라인은 1,950원에서 1,990원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상담 도와드렸고요. 두 번째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입니다. 문자 0159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상담인데요. 비상교육에 대한 종목 고민입니다. 비중은 10%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매수가가 7,500원입니다. 비상교육 현재 6,130원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비상교육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문의하신 종목들이 뭐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만 어느 시점에서 샀느냐,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기 전에 횡보하는 시점에서 담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7,500원에 매수하셨으니까요.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대부분의 종목들이 주가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급락을 맞았죠. 이때 대응을 못 하신 거죠. 이제 횡보하는 주가를 잘 사신 것은 잘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급락을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가만히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횡보를 했던 그 자리가 이제 대부분 매물대로 자리 잡는 거예요. 조금 전에 세우글로벌도 제가 진단을 해드렸듯이 매수했던 시점들을 보게 되면 급락 이전에 매수를 한 패턴이 많다는 것이죠. 많은 종목들이 그럴 거예요. 급락 이전에 샀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 고점에 샀거나 이런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대응을 하기 힘들죠. 중요한 것은 수익으로 전환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차례 급락이 나왔지만 주가 지수도 V자 반등이든지 아니면 횡보 후에 반등이든지 반등의 흐름을 타면서 저항대에 부딪히는 그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두 가지 안내드렸죠. 120선이 일목균형표 구름선 상단 아래에 있을 때는 120선이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120선이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상단 위에 있으면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상단까지의 매도 자리를 보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비상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121선 자리가 여기 있습니다. 7,500원은 아니죠. 그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춘 다음에 121선 자리 부근에 오면 매도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가가 대부분 그럴 거예요. 시청자님들의 종목들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바로 V자 반등이나 점차 상승을 하다가 부딪히는 자리가 바로 120선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저항을 맞아서 또 하락도 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수했던 자리만 기억하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매수했던 자리에 오기 전에 꺾여버리게 되면 결국은 손실로 귀결을 하잖아요. 그렇게 놔두지 마시고 지금 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로 대응하셔서 120선 부근에 왔을 때 매도하는 전략, 그리고 이 자리가 정확하게 어딘지가 궁금하다 그러면 노란톡방 커뮤니티로 들어오시면 제가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상담은 비상교육에 대한 문자 상담이었습니다. 현재 추가 매수의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추가 매수하셔서 121선 자리에서 매도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 정확한 매도 타점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이라고 하는데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종목에 고민 많으시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예. 고민, 이 종목 이름이 네네. 어떻게 될까요? 현대제철이고 40%입니다. 아, 네. 현대제철 40% 가지고 계신다고 하고요. 혹시 52,000 매수가가? 원이요. 아, 네. 56,000원이요. 2,000원입니다. 52,000원이십니까? 예, 예. 네, 알겠습니다. 현대제철 현재 좀 많이 하락을 해서 33,000원 라인대 지나가고 있는데요. 한 1년 가까이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비중이 한 40%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혹시 추가 매수할 여력이 있으실까요? 예.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전화를 한번 했어요. 네, 그럼 파트너님 연결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트너님 지금 현대제철 52,000원 비중 40%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시청자님. 네네. 먼저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고점에서 많이 사셔서 오랜 시간 이제 물려 계시지만 이제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대응할지 대응법을 이제 확인하시면 마음은 좀 편안해지실 겁니다. 예, 예. 자, 현대제철 이제 31,000원대에서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았습니다. 근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괜찮은 종목이긴 한데 일봉이나 주봉이나 다 역배열 상태입니다. 역배열이라는 것은 이평선이 다 우하향하면서 꺾였어요. 그러니까 상승도 제한적입니다. 좀 무겁죠? 제철 종목으로 무거운데요. 이제 주가 지수와 관계된 종목으로 최근에 공매도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할 때 제한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31,000원대, 33,000원대 이 사이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하십시오.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예, 예. 평균 단가를 많이 낮추셔야 됩니다. 33,000원과 52,000원, 그럼 85,000원의 평균 자리가 이제 42,000원 정도 되는데 네. 더 낮추셔야 돼요. 평균 단가를 4만 원 이하로 낮추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할 때에 이제 주가가 급하게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죠. 현대제철은 좀 무겁기도 하려니와 또 주가 지수와 연계된 그런 종목인데 주가 지수에 대해서는 저는 단기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나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국제적인 그런 흐름을 봤을 때 반등하고 또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냥 들고만 계시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4만 원 이하로 낮추십시오. 여기서 봤을 때의 주가가 향해 가는 그림은 4만 1,000원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4만 1,000원대까지는. 그러니까 가급적인 평단을 4만 원 이하로 낮추시고 4만 1,000원에서 일단 전량 다 매도하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또 주가가 확 밀릴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네. 상승했다가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저점을 깰 수도 있어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다 바닥을 잡았다고 확실한 바닥을 잡았다고 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하면서 현대제철 주가가 올라줄 때가 정말 절호의 매도 기회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중장기적 매력도가 있지만은 또 이제 31,000원 이하로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또 지속적으로 고통을 겪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4만 원 이하로 평균 단가를 최대한 낮추십시오. 그리고 매도는 41,000원 정도 오게 되면 전량 다 던지십시오.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쉬세요. 이제는 주식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확실한 단기 바닥을 잡을 때까지는 좀 어느 정도 관망하며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잘 들으셨을까요? 예. 네, 현대제철 4만 원까지 평균 단가 맞추시길 권유해 주셨고요. 41,000원에 전략 매도하시길 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전화 끊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전화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자 상담입니다. 문자 1349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상담이고요. 가스텔 바작에 대한 종목 고민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9,000원이 매수 단가고요. 20% 비중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현재 가스텔 바작 오늘자 상승하고 있지만 6,890원 현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오사무엘 파트너님 이야기해 주시죠. 네, 가스텔 바작 대응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적자였는데요. 가스텔 바작은 주로 이제 골프 우유를 만드는 회사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추정이 47억이죠, 영업이익이. 그리고 계속 늘어나죠. 85, 119. 물론 추정입니다. 추정 영업이익인데 골프 우유의 판매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올해는 턴어라운드가 분명하죠. 100억 이상의 영업이익으로 한다면 시가총액 1,000억 이상도 가야 되죠. 지금은 시가총액 455억으로 저평가입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매수가가 이제 9,000원대거든요. 9,000원대까지는 한 번은 올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매수 여력이 있다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6,000원대. 6,000원대부터 7,000원 사이에서는 매수를 해서 9,000원대 오기 전에 8,000원대부터 이제 매도 대응을 합니다. 8,500원부터 9,000원 사이에. 8,500원부터 9,000원 사이. 8,500원대가 이제 60일선 아닙니까? 60일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500원부터 이제 9,000원 사이. 그 사이가 오게 되면 매도 대응을 하시는 게 좋죠. 적극적으로 평균 단가를 낮추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 주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한 다음에 그다음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주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전체적으로 주식들이 이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완전히 바닥을 잡았다 보지 마시고 바닥을 안전하게 잡으려면 쌍바닥을 잡아야 돼요. 다리가 두 개가 지탱을 해야 위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다 외바닥입니다. 주가가 대부분, 주가 지수도 마찬가지로 외바닥을 만들고 있어요. 쌍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바로 위쪽으로 향해 줄 때 매도하고 관망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더 저점에서 살 기회가 분명히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문자 상담 가스텔 바작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평균 단가를 최대한 낮춰주셔서 매도 8,500원에서 9,000원 사이에 매도 대응 권유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종목 상담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미처 못다한 상담은 내일도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인 히든 종목 코너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파트너님께서 수익을 낼 만한 종목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이 종목 히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맞춰보도록 할게요. 예. 네. 휴대폰의 이제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카메라. 단번에 맞추시면. 왜냐면 어떡해요? 요즘 카메라 때문에 휴대폰 살거든요. 그렇죠. 네. 카메라 성능 굉장히 중요하죠. 네. 자, 휴대폰용 카메라도 중요한데 네.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차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율주행차에서 또 핵심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어요. 카메라이지 않겠습니까? 역시 그렇죠. 역시. 네.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네. 카메라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네. 근데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회사가 여러 회사가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실적이죠.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회사 중에서 실적을 담보로 하는 실적이 좋은 회사, 그리고 특히나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회사, 바로 그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종목의 회사는 정말 많지 않을까요? 많은데요. 자, 기억력이 좋으시다면 또 네. 힌트를 드리자면 네. 우리가
오지금 이 종목에서 한번 소개했던 종목입니다. 오지금 이 종목 사실 시작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종목이 흘러갔어요. 하루에 한 7종목, 8종목이 나왔는데 카메라 모듈 부품 관련주로 해서 삼성전자의 수혜를 받고 하는 종목인데 힌트 조금만 더 주십시오. 몇 글자입니까? 카메라의 앞자, cam을 영어로 하면 캠. 캠으로 시작되는 회사를 할 수 있습니다. 캠으로 들어가는 그 종목. 네. 전 모르겠어요. 지금 그 종목 지금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카메라의 이 부품, 이 또 삼성전자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율주행 관련 또 모듈 관련한 주로서 오늘의 히든 종목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캠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종목의 이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캠시스입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캠시스네요. 캠시스 기억납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기억이 나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그렇게 추가 가능성이 여력이 남아 있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주가의 과거의 흐름을 볼 때 제가 무엇을 좀 참고한다고 했죠? 주가의 쌍기역. 과거 쌍기역이요? 네. 끼. 맞습니다. 끼. 네. 쌍기역. 쌍기역의 끼가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끼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오.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회사로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실적도 상당히 괜찮아요. 실적이 좋은 게 중요하죠. 또 기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턴어라운드입니다. 턴어라운드. 턴어라운드요? 적자 회사가 흑자로 전환되었을 때 그걸 턴어라운드 하는데 그걸 얘기하는구나.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캠시스가 작년도에 적자였습니다. 영업 적자였는데요. 그 전년도까지는 영업이익이 늘 100억 이상이었죠. 1분기에 31억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또 다시 100억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죠. 턴어라운드가 확실한 종목,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이면서 실적이 탄탄합니다. 100억에서 15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1,500억에 불과한 그런 회사입니다. 카메라 모듈 회사 중에서 적자 회사가 굉장히 많고 또 실적 대비로 고평가된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실적이 탄탄한 그런 카메라 모듈 회사를 할 수 있고 끼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전에 6월 초에 이렇게 급등했습니다. 급등을 한 다음에 산 정상까지 갔다가 하산까지 다 해버렸어요. 너무나 좋은 매수의 기회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만약에 주가 지수가 하락을 하지 않았다면 이 종목이 기준선까지 하락을 하고 여기서 횡보를 한 다음에 재차 상승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주가 지수가 하락하다 보니까 하락을 허용을 했죠. 하락을 허용하면서 상승의 초입까지 다 하락을 해준 겁니다. 상승의 초입까지 하락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주가가 흘러갈 때에 참고를 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거꾸로 해서 안 보일 때는 거꾸로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가가 이제 거꾸로 본 차트입니다. 급락을 했다가 상승을 했을 때 어디 부딪혔습니까? 구름층에 부딪혔죠. 구름층에 부딪혔으니까 이 저항에 부딪혔으니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거꾸로 보았을 때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면 이제 정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정상적으로 보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주가 흐름이 안 보일 때는 거꾸로 보면 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는 거예요. 거꾸로 봤을 때 그냥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거를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보면서 주가의 흐름을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자, 2065원인데요. 이렇게 이틀 연속 상승했죠. 금요일 상승, 오늘 상승, 이틀 연속 상승했어요. 3일째는 좀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가 지수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를 현재가로 안내 드리지 않고 저는 매수 포인트를 2,000원 초반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지금 잡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혹시라도 내일 눌릴 때, 오늘 장 후반에 눌릴 때 2,000원 초반에 매수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가가 상승했을 때에 어디까지 상승을 할까?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갈까? 아니면 바로 상승할까? 두 가지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가야겠죠. 여기서 바로 상승하면 기준선 저항이 있죠. 두 번째로 주가가 횡보를 하면서 상승을 할 때는 어디 부딪히겠습니까? 구름층에 부딪히겠죠.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자리는 2,220원부터 2,250원 자리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220원으로 드리고 손절가는 1,82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캠시스였는데요. 또 카메라 모듈 부품 회사로서 국내 회사가 많은 이 종목들이 고평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캠시스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또한 실적 턴 어라운드가 확실시되는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실적 탄탄하고 끼가 있는 이 회사 매수가는 2,000원 초반대 권유를 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220원에서 2,250원 그리고 손절가 1,820원 제시해 주신 캠시스가 오늘의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 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는데요. 1:1 투자 상담 등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 입력을 해주시고요. 오사무엘이라고 적어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방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